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 투자는 월가의 탐욕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 성공의 확률은 높겠죠. 한번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11월 4일자 블룸버그 인터뷰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를 인터뷰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조금 더 방송에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사회자가 묻습니다. 얼마 전 FTX 샘 뱅크먼에 대해서 총 7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 당신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세일러가 답을 하죠. 크립토 산업이 더 성숙해졌다는 증거이자 매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자, 그간 크립토 산업은 샘같이 경험이 부족한 창업자, 신뢰할 수 없는 수탁자, 이제 거래소죠, FTX. 수십 개의 무능력했던 채권자들이 파산했고, 부도덕한 사기꾼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자, 업계 전반을 위한 성장통이었다. 반드시 지나야만 했던 어떤 단계를 지났다. 자, 앞으로 업계는 비트코인, 그리고 정식 규제를 받는 상장 기업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블록, 마라톤 디지털 이런 채굴 기업들, 자,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 피델리티, 블랙록을 언급했고요. 제도권 내 수탁 기관하는 은행들에 의해서 주도가 될 겁니다. 반면에 자, 해외 크립토 거래소들,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주요 기관급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점차 사그러들 겁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이걸 보면서요. 자, 마이클 세일러는 잘 알려진 대로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자, 비트코인만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대기업들만 잘 될 것이다. 나머지 알트코인은 다 쓸모없다. 비트코인만 그냥 킹 왕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누구 사주라도 받은 걸까? 이 업계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 높은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걸요, 비유를 하면 금만 진짜 돈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다. 금만 진짜 금속이다. 그럴까요? 자, 은, 구리, 리튬, 크롬, 니켈, 우라늄. 자, 이런 금속들은요, 다 자기의 용도가 다르잖아요. 산업용이고, 우라늄은 이걸로, 핵 개발도 하는데 써서 우리 전력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금속들은 다 가치가 없는 쓰레기다. 저는 이런 금속이 바로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용도가 다른 거지 뭐가 더 낫다 그르다 그런 건 저는 없다고 보고요. 자, 사회자가 다시 묻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가 지금 누리고 있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은 모두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올해 100% 올랐으면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가는 200%가 넘게 올랐거든요. 자, 현물 ETF는 부자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매우 훌륭한 투자 옵션을 제공할 겁니다. 자, 막대한 현금이 비트코인으로 밀려 들어오겠죠.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에 투자라는 것은 장기 투자를 위한 장기 황소들을 위한 거다. 단기를 위해서 적합지 않다. 자, 일반 ETF 투자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주식을 사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리는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보관 수수료 안 받고요. 선물 ETF 사면 매달 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수수료 이런 거 우리 없죠. 그 다음에 스마트한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여기서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는데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는 1.6% 금리로 약 3조 원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을 실제로 샀다고 합니다. 1.6%의 금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3조 원을 대출로 받아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세금을 유예시키면서 자, 여기서 세금을 양도세입니다. 팔지 않으면 그 이익이 없으면 세금도 없겠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유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고 나중에 딱 한 번만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 프리미엄,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요. 비트코인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자, 비트코인 사려고 초저금리에 3조 원을 대출했다.
이 돈맥 경화의 시기에 초저금리로 3조 원을 지금 B2 한 겁니다. B2 영끌한 거고요. 자, 이 자금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그리고 이 지독한 하락장에 어떻게 버텼고 더 사고 또 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탑 10 대주주입니다. 월가의 쟁쟁한 기관들이죠. 뭐 뱅가드, ETF 세계 2위입니다. 자산 블랙락 다음이 뱅가드입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모건 스탠리 같은 회사들에서 돈을 끌어다가 비트코인 샀다. 이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요. 대주주들의 승인이 없으면 당연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회사 채권을 팔고요. 주식을 팔아서 그걸로 뭐 했다? 비트코인을 사실상 뭐 무제한 매입을 한 거죠. 마르지 않은 셈이 있었습니다. 자, 세일러는 하지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투자는 모두를 위한 투자 수단은 아니다. 뭐 예를 들면 한꺼번에 뭐 한 75조 원어치 비트코인 구매를 원하는 국부 펀드에게 우리는 맞지 않다. 자, 하지만 당신이 똑똑한 레버리지, 이거 B2입니다. B2를 하고 싶으면 또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장기간 세금을 유예하면서 큰 수익을 가져가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는 그들을 위한 수단. 자, 그들 아까 보셨죠? 자, 그들만큼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 정말 영끌, 비투를 해서까지 계속 사고 사는 그들만큼 확신이 있으실까요? 전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자, 코인 투자는요, 월가의 탐욕에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제가 뭐 비투를 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 단, 패닉셀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면서 공부하면서 정도를 지키면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회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이전 대비해서 많이 좀 줄어드는 모양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겠죠. 자, ETF 승인이 되면 이전에 봤던 그 가격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아니면 더 줄어들까요? 이런 질문하네요. 자, 세일러가 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20만 달러, 뭐 우리 돈 1억 3천만 원, 뭐 2억 6천만 원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트코인이 한 2억 5천 갔다가 1억 7천으로 떨어지면 사람들이 또 비명 지르면서 다 끝났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죠. 자, 지난 3년 3개월 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첫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후 비트코인은 연간 복리 수익률이 40에서 50%였다라고 얘기하죠. 자, 피델리티의 분석가가 말하더군요.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큰 변동성과 가장 높은 수익률을 동시에 갖춘 최초의 자산이다. 근데 저는요, 그 영어 표현인데요. volatility는 vital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래퍼처럼 라임을 맞춘 것도 아니고요. 자, 변동성이 자기는 활력이라고 본다. 차라리 큰 변동성과 높은 수익률을 택하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연초 대비해서 지금 108%, 지금 뭐 왔다 갔다 하지만 100% 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 산 그 다음에 지금 가격이 한 26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계속 샀기 때문에 수익률 구간에 지금 들어온 거죠. 자, 세일러는 참고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변동성이 크지도 않으면서 지난 3년, 3개월 전 대비해 보면 가격이 1% 하락했더라. 자, 우리는 이런 것을 찾고 있지 않다. 자, 사회자가 또 물어보죠. 이제 여자 사회자인데요. 자, 1년 전에 FTX 파산 후에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크립토 투자 등졌다.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자, 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크립토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비트코인 그냥 투자 자체가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트코인 투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알트코인은 슈퍼가 붙습니다.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죠. 이건 뭐 아니면 도. 이 속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뭐 알트를 하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위험에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겁니다. 포지션 사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자, 알트코인, 위험한 것에 투자할 때는 그 비중을 그만큼 줄이는 게 그 위험을 해치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가 50이라고 썼지만, 그냥 여기 뭐 8, 90% 이상 투자해도 저는 다음 2년 이후에 10배는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세일러가 지난 1, 2년간 수많은 무법자들, 레버리지 투자자한 헤지 펀드들이 다 파산했다. 그러니까 비투했죠. 지금 매수자들은 일반 대중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존버족들과 호들러죠. 호들러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 지금도 이들은 계속 현금을 비트코인에 쏟고 있다. 자, 지금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 주로 채굴자들이다. 채굴자는 무조건 팔아서 뭐 각종 비용을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자연스레 비트코인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ETF가 승인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자, 일반 대중들, 일반 대기업들 자금이 대거 비트코인에 쏟아져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여기에 더해서 내년 4월 달 반감기는 비트코인 매도 물량의 절반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매도 물량, 파는 물량,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4달이라는 기간은 이 신규 자산의 매우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 4달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승인되는 날짜가 뭐 대략 한 4달 정도 남지 않았냐. 최대겠죠, 최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 분기 보고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또 8천억 대출한다는 계획이 기재가 돼 있다. 자, 이걸로 비트코인 또 사실 겁니까? 라고 묻죠. 자, 세일러가 뭐 사실 그러니까 담담합니다. 뭐 이전에도 주식 담보 대출 그냥 제가 편의상 담보 대출이라고 한 겁니다. 자, 이 1 빌리언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을 넘게 주주들 승인을 받아서 돈 빌려서 비트코인 매입한 적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 뭐 대수입니까? 라고 하는 식이죠.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 프리미엄. 지금 주식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거 지금 가격 팔아가지고 세금 유예가 되는 비트코인 프리미엄에 투자한다면 대주주들에게 훨씬 이익이 되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세일러는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정말 거침없이 엄청난 자신감과 확신으로 망설임 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왜 그렇게 블랙락, 피델리티 아까 보셨죠? 뭐 모건 스탠리, 뱅가드는 비트코인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간접 매수했을까요? 직접 산 거 아닙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샀죠. 반면에 이더리움을 또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미국의 최대 은행 어디입니까? JP 모건이죠. JP 모건은 이더리움의 핵심 인프라 계속 말씀드립니다. 메타마스크라는 지갑과 인퓨라라고 하는 개발 회사입니다. 그 핵심 인프라를 또 간접적으로 컨센시스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10%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게 소송하는 중에 뭐 은연중에 밝혀진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간접적인 대주주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지금 누가 싹 쥐고 흔들고 있다. 자, 근데 왜 SEC는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고 리플만 지금 죽자고 이렇게 늘어지고 있을까요? 자, 예전에 SEC의 힘먼 스피치 있죠. 이더리움은 이게 무슨 얘기냐? 월가 로비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리플은 로비 안 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해서 지금 이런 꼴을 당하고 있죠. 자, 크립토 시장은 비트코인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지금 약 52%, 이더리움이 17%, 18%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 70%입니다.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잡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코인,
그냥 다 줄줄줄 끌려 나오는 거죠. 자, 글로벌 엘리트들이 가장 원하는 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원하는 게 맞지만 그 돈으로 뭘 한다? 통제를 하고 싶은 거죠. 통제는 뭡니까? 그냥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핵심이라 보셔야 됩니다. 자, 코인 투자가요. 사실 부익부 빈익빈,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주식보다 제가 볼 때 더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도 없기 때문이죠. 자, 일반인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투하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영끌합니다. 여기 뭐 그럴 수 있다. 사실 전 비투를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돼요. 그때 견딜 수가 없죠.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패닉셀을 합니다. 자,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니까요. 떨어져도 안 팔고 버티면 그만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죠? 뭐 이제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월가 금융 자본에서 돈을 계속 천억 단위로 뭐 조 단위로 빌려서 비트코인 그냥 더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변동성 극강의 크립토는요. 여전히 부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게임이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일반 투자자들이 코인 투자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태풍이 불면요. 돼지들도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률이 높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투자 방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걸 쉽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자기 돈으로 투자하셔야 되고요. 자, 비투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저가 매수 하셔야 되고요. 인내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인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승장이 왔을 때 환희에 뭐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요, 제일 중요한 게 저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싸게 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요. 자, 태풍이 1년 후에, 저는 2년 후에 아주 거세게 불어닥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자, 그때 그 태풍이 이제 막 불어왔을 때 저가 매수를 안 했다? 자, 장담합니다. 그때 뭐 본인 이제 막 돈 벌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그때입니다. 그때 또 포모 합니다. 안 할 것 같지만 그때 또 포모 하고요. 엄청난 그 가격 폭락이 이어지고 뭐 대공황이 오면요. 그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 또 패닉을 합니다. 이게 이제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고요. 자, 이때 포모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무조건 저가 매수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가 매수는 그럼 언제 하냐? 신이 경제 위기라는 자산 폭락이라는 대공황이라는 특별한 기회를 준다면 그때 하는 게 뭐다? 그때 하는 게 저가 매수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가 매수가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 극소수예요. 100명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게 바로 초저가 매수입니다. 자,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 기회를 잡아야겠죠. 근데 누가 잡을까요? 현금이 있어야 되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흔들리지 않는 너무나 정말 확실한 돌 같은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도 쉽지 않은 게 바로 폭락창 패닉 바잉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걸 해야 된다. 자, 기필코 그 저가 매수를 한 다음에 자, 태풍 가만히 있으면 누군가 나를 하늘로 올려줄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매우 드물겠지만 우리 지금 이 채널 보시는 구독자분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